나크나크낙 낙낙. 안녕하세요. 나크나크낙 낙낙입니다. 오늘은 문어 낚시 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문어 채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문어 채비는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채비의 방식은 이렇게 인터락돌에 사용을 해서 7호나 5호 핀도레에 그거보다 호수가 조금 낮은 7호나 10호 정도의 핀도레를 달아서 사용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뽕돌을 기준으로 좌우로 이렇게 애기를 3개 다는 형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뽕돌을 이렇게 애기 중앙으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 채비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방원을 하시는 사실 조사님들의 채비 중에 이 채비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범용성 있고 그냥 심플하고 간결한 채비 중에 하나고, 이 채비가 가지는 장점은 애기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뽕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채비가 다 살아있잖아요. 모든 채비가 다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액션을 줬을 때 꼬셔내는 동작이 굉장히 자유자재라는 거죠. 물살의 흐름도 가장 자연스럽게 탈 수 있는 채비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진짜 이 채비 하시면 끝납니다. 이 채비 하시면 가장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 채비를 잘 안 쓰는 편이고요. 채비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오히려 필요 없는 감도까지 조금 느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불필요한 감도까지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은 돌멩이가 걸린다든지 해초가 걸린다든지 감도를 높이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오히려 저처럼 이게 문어인지 해파리인지 해초인지 돌멩이인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오히려 이게 더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저는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채비법입니다. 메인 핀돌에 뽕돌을 바로 직결을 하고 애기만 이렇게 날리도록 하는 채비법입니다. 뽕돌은 직결을 하는 거죠. 뽕돌은 나하고 직결을 해두고 이렇게 애기만 날리는 채비. 보이세요? 요거는 조금 더 바닥권을 끌어내고요. 철저하게 바닥 위주로 감도를 잡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애기가 이렇게 조류를 따라서 제가 이렇게 끌어냈을 때 뽕돌보다는 애기만 나풀거리기 때문에 뽕돌을 조금 더 바닥에 붙여놓고 하고 싶다, 조금 더 바닥권을 노리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채비를 좀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얘네는 애기가 같이 움직여요. 애기가 거의 같이 움직이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왜냐면 뽕돌이 먼저 잡아 당겨주니까. 아까는 뽕돌과 애기를 같이 잡아 당겼다면 지금은 뽕돌이 먼저 잡아 당겨주고 애기가 뒤따라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채비를 해보면요, 감도가 조금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채비에 조금 더 좋은 감도를 느끼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채비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 채비는요, 한 번 걸리면 다 터져요.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모두가 같이 날릴 때는 보통 버린 뽕돌 채비라고 해서, 왜냐면 많은 분들이 밑걸림은 애기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요, 애기가 걸릴 때는 대부분 해초예요. 해초나 풀떼기 이런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진짜 이런 경우 있죠. 그 경우는 제외네요. 그 라인이라든지 어망이 걸릴 때 그 경우는 제외하고 그냥 정말 강력한 밑걸림에 걸렸다라고 할 때는 뽕돌이 박힌 경우가 태반이에요. 대부분 뽕돌이 박혀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뽕돌이 쏙 들어가 버려서. 그렇기 때문에 버린 뽕돌 채비라고 해서 이 뽕돌만 떼버리고 나머지 애기는 살리겠다. 문어 애기를, 그렇게 비싼 애기를 쓰는 편은 아니고 대부분 왕눈이 애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 떨어지더라도 저는 이 채비를 좀 쓰는데, 이 채비는 그냥 걸리면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은 그거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채비는 뽕돌을 여기에 다느냐 같이 날리느냐에 따른 차이가 좀 극명하게 나뉜다는 거, 요거는 한 번씩 운영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더 맞고 뭐가 더 틀리고는 없습니다. 그냥 그날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는 필드에 따라서 액션이 달라지듯이 내가 가는 필드에 따라서 뽕돌의 위치도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요즘은 이렇게 뽕돌과 애기의 단차를 되게 높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애기를 저 뒤로 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진짜 사람마다 차이인 거고 필드에 따른 차이니까 좀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사실 이 채비를 많이 안 써요. 제가 봤을 때 필드에 나가서 보면 요 형태의 채비는 많이 안 쓰시는데 핀돌의 하나에 모두가 직결을 한 형태입니다. 보이시죠? 근데 가끔 이제 어선배를 타서 보면 선장님들의 채비가 좀 이 형태를 많이 띱니다. 예전에 문어 낚시를 시작할 때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맨 처음 문어 낚시를 할 때는 이 방법으로 배웠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못했는데 주낚시, 줄로 하는 주낚시를 할 때는 그냥 라인만 잡고 정말 손으로 이렇게 하는 낚시를 할 경우에는 저는 이 채비를 지금도 사용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액션을 줄 경우에는요. 자, 보시면 애기가 동작이 일정하고요. 애기가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못해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온다거나 뭐 나풀거린다거나 이런 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액션이 화려하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정형화된 약간 뭉퉁거리의 느낌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요 채비도 바닥에 던져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돌덩이 하나 달고 하는 느낌? 뭔가 뭉탱이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왜 준학을 할 때 이 채비를 할까요? 준학은 감도가 훨씬 높아요. 대낙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 감도보다 내 손끝에 느껴지는 감도가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대낙에서 주는 감도보다 이렇게 읽어낼 때의 감도가 워낙 세다 보니 얘가 나풀거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 애기도 나풀거리고 뽕들도 나풀거리고 막 이러면 내가 지금 이걸 준학을 하는 이 상황에서 이게 진짜 문어인지 뭔지 다 느껴져요. 진짜 돌멩이 요만한 것까지 다 느껴지는 느낌으로 다 느껴지다 보니까 오히려 문어를 선별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확실한 입질을 문어라는 입질에 대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이 채비가 훨씬 더 나에게 손끝에서 주는 감도에서는 문어네 라는 느낌을 주기가 훨씬 더 좋고요. 액션은 화려하지 않지만 챔질 타이밍의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밭인데 정말 와 오늘 여밭 대박인데? 뭐 이거는 뭐 다 돌덩이야 라고 할 때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써요. 뭐가 두두두두두두 계속 걸리는 와중에 문어라는 아이의 입질을 잡아내야 되거든요. 해초도 걸리고 뭐도 걸리고 계속 걸려요. 막 이런 풀떼기 아시죠? 뭐 이상한 거 걸려오는 거. 이상한 거 계속 올려오는데 나는 그게 계속 문어 같아. 그거를 다 배제시키고 문어의 입질만 잡아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필드에는 문어가 분명히 있어요. 문어가 있을 필드예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채비를 요렇게 아예 그냥 감도는 떨어지지만 주변의 잔 요소들이 다 배제될 수 있는 채비로 오히려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채비 역시 한 번씩은 한번 이번에 문어 낚시 하실 때 한 번씩은 해보세요. 굉장히 기성 채비가 많이 있는데 어떤 채비를 써야 된다 라기보다는 필드에 따라서 뽕돌을 여기에 달아보고 저기에 달아보고 그러면 액션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이런 차이를 직접 느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오히려 뽕돌의 위치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둬서 오늘은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낚시에 조금이나마 더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만나요. 나크나크당 낙낙 안녕. 자, 낙낙 쇼핑몰에서 낙낙 채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호, 8호, 7호, 10호 조합의 두 가지 버전의 문어 채비를 세트로는 20개, 도래로는 100개씩 들어가 있는 이 채비 판매 중이니까요. 이것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저희가 늘 사용하는 채비입니다. 짜잔!